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사자는 12화 옥출공강입니다. 이 공강은 중원의 서북쪽 끝에 있다는 곤륜산을 말하죠. 곤륜산은 아름다운 옥이 많이 나는 곳으로 중국에서 제일 유명하며 중국 전설상의 서왕모가 산다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자를 번역하면은 이 옥은 공강에서 난다가 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금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옥은 맑고 깨끗한 것을 최상급으로 치는데 이는 마치 군자의 절개에 비유되었습니다. 예기 옥조편에 이르기를 고지군자 필패옥, 즉 예로부터 군자는 반드시 옥을 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논어 향당편에도 비슷한 어구가 나옵니다. 군자 무고 옥불거신. 이 군자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옥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몸에 지는 옥이 이상이 생기면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조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옥은 일종의 액막이 역할도 했습니다. 공강의 옥에 대한 옛날 기록을 살펴보면은 서경 윤정편에 편이 있고 한비자의 화시편이 있습니다. 윤정은 윤후가 정벌하다는 의미인데 윤후는 하나라 제후로서 하왕의 명을 받고 탐욕에 빠져 지방고을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희씨와 이 화씨를 정벌하러 가면서 병사들에게 정벌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화염 공강, 이 불이 공강을 태우면 옥속 구분, 옥과 돌 모두 다 타버리고 천리 일덕, 천자의 관리가 덕을 잃어버리면 여러 맹화, 그 맹렬함이 사나운 불보다 더하다. 섬골거계, 그들의 우두머리를 죽이되 협종 망치, 위협에 마지못해 다른 사람은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구염오속, 과거에 물든 더러운 풍습은 함요 유신 모두 함께 새롭게 할 것이다. 오호 위극골래, 오호라 천자의 위험이 그들의 탐욕을 이기면 윤제, 마땅히 성공할 것이고 애국골위, 탐욕이 그 위험을 이긴다면 윤망공, 당연히 공은 없어질 것이다. 기중사, 이에 너희 모든 병사들은 무계제, 힘써 경계하여라. 우리는 보통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낸다는 사자성어로 이 옥속구분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사자를 직역하면은 옥과 돌 모두 다 타버린다는 말이니 뜻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전체를 보면은 비리에 적극 가담한 자와 마지못해 가담한 자를 가려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이 옥속 구분은 이 고사를 전부 알아야 제대로 이해되는 사자라 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슬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슬옥의 각골자는 이쁜 조개 껍데기 또는 이 돌멩이, 단단한 동물의 뼈 등을 끼워 만든 장식을 그린 이 상형문자입니다. 이 중에서 이 이쁜 옥을 깬 장식이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면서 자영은 옥을 상징하게 됩니다. 소전에서는 구슬옥과 임금왕의 그 형태가 매우 비슷하게 되자 이 때문에 예서에서부터는 이 구슬옥은 우측 아래 점을 찍어 자형을 구분하게 됩니다. 구슬옥은 그 의미가 구슬, 옥, 아름답다, 덕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돌을 깬 것이기 때문에 이 옥자가 들어가게 되면 꿰다, 엮다, 따듬다 등의 속뜻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음 자는 날출입니다. 이 자는 실상 이 진면자와 발지자의 합자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서체에서는 그 구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집면자가 뒤집은 형태고, 이 집면자에서 이 발이 나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즉 집을 떠나는 이 발을 그린 것입니다. 혹은 이 집면자 대신에 이 입구자를 그려서 집 입구에서 나온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 변에 거리형을 넣어서 거리로 나가는 모습을 이 그려진 자형도 나타났습니다. 이후 자형은 어디에서 나가거나 떠나간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출이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나가다, 떠나다, 나다, 내놓다, 태어나다, 나오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칠지는 사실 이 발짓자죠. 원래는 이제는 이 움직이는 기능을 가진 이 발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발짓자가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움직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독자로는 이건 멈춘 발로 풀이되어 거치다, 머무르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싼 자형으로는 이 갈짓자가 있죠. 이 자형도 이 발짓자에서 나왔지만은 단독자로는 움직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지면을 딛고 있는 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를 걷고 있는 발로 풀이되어 가다는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문장을 연이어 가게 하는 역할, 즉 어조사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매곤입니다. 이 자는 매산의 막곤자의 합자입니다. 사실 이 자형은 곤륜산을 나타내기 위해 만든 자형입니다. 매산은 삐죽이 솟은 산봉우리를 그린 상형문자죠. 그래서 매산이라고 하면 산 또는 그 산에 있는 산신 등을 의미합니다. 막고는 이 디스킬 혼으로도 불리는 자형인데요. 자형은 이 날일자와 이 견줄비의 합자로 지금은 되어 있지만은 각골자를 보면 견줄비가 아니고 쪼철종과 날일자의 합자입니다. 자형은 이 태양 아래에서 노역을 하는 사람들을 그린 것입니다. 사실 이 막권과 이 무리중자는 이 동일한 각골자를 가지며 여기서 따로 분기된 자형들입니다. 무리중의 각골자를 보면은 따가운 태양 아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린 자형으로 노역에 동원된 농민이나 노예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자를 쪼철종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단순하게 일하는 무리라는 의미 외에도 앞장서서 일을 이끄는 사람이란 뜻도 생겨나게 됩니다. 즉 자형은 노역을 하는 무리 또는 그 무리에서 앞장서는 자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무리의 의미로 발전하는 것이 오늘 이 무리중이며, 무리에서 앞장서서 이끄는 자의 의미로 발전하는 것이 이 막권자가 되겠습니다. 이후 무리중은 이 날일자가 이 무리를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이 눈목자로 변형이 됩니다. 즉 사람들이 이 빅브라더의 감시를 받고 일하는 것을 이 그린 자형이 무리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중은 의미가 무리, 백성, 많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리를 이끄는 자라는 의미로 분기된 막고는 이 마지 또는 이 형이라는 의미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검문 자형을 보면은 날일자 아래 이 쪼철종이 뒤집어진 형태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 시기 막고는 운남성의 이 곤명지를 가리키는 자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맑은 곤명지에 비친 이 뒤집어진 풍경은 당시 매우 유명해서 곤명지라고 하면 이 일명 뒤집어진 호수로 통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진 자형으로 표현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뒤집어진 형태 때문에 뒤섞이다는 뜻도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뒤섞일 혼으로 읽습니다. 소전에서는 다시 제대로 써있는 사람으로 형태가 따듬어집니다. 그래서 곤이 뜻하는 바는 마지, 형, 자손 또는 이 산이름, 다, 함께, 많다 등이며, 뒤섞일 혼의 의미일 경우는 뒤섞이다, 넓다, 광대하다 등 이 넓은 호수 풍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매고는 공강, 즉 곤륜산을 뜻합니다.
이 산은 하늘에 이르는 높고 거대한 산, 그리고 옥이 많이 나는 산으로 유명하며 전국시대부터 불로불사의 선약을 갖고 있다는 수학모가 산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곤륜산은 모든 산들 중에서 이 어떤 되는 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곤륜산을 표현하는 자연으로 맞이를 뜻하는 이 막곤자와 이 매산자의 조합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곤이 뜻하는 바는 곤륜산 혹은 이 일대에 사는 오랑캐 또는 그 얼굴이 검은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매강이 되겠습니다. 이 자 역시 매산자 위에 거물망이 펼쳐진 형태입니다. 거물망의 각골자는 이 두 개의 막대 사이에 거물을 걸친 이 족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선사시대 이 거물들은 물고기나 조개를 채집하는 용도였으나 거물이 점점 튼튼해지면서 나중에는 산속의 이 날짐승 또는 이 큰 짐승을 포박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거물을 펼쳐 짐승을 잡는 용도인 이 거물망은 잡다 또는 이 펼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성자로 사용되는 경우는 좀 형태가 약간 다양합니다.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혹은 이 거물 제로인 이 실사자를 넣은 형태를 갖기도 합니다. 모두 다 거물망자입니다. 매강은 매상과 사냥의 의미가 있는 이 거물망의 합자로서 즉 이 수렵을 하는 장소를 지정한 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렵의 장소가 주로 이 가까운 산이었기 때문에 마을 주변의 작은 산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강이 뜻하는 바는 산등성이, 고개, 언덕, 작은 산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강자가 보통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냥용 거물 또는 그 사냥을 하는 사냥터 또는 올가 매다, 가두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옥출공강, 즉 옥은 공강에서 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곤륜산은 현재 중국 강소성, 강도영 이 서북쪽에 있습니다. 곤륜산은 예로부터 황하의 발원지라고 하여 성스러운 산으로 숭배되기도 하였으며 춘추시대 이 중원의 서쪽은 초나라가 점유한 영토이기도 합니다. 이 공강의 옥으로 이 보통 화시벽이 매우 유명합니다. 한비자의 이 화시편에 나오는 관련 내용은 이러합니다. 초인 화시덕 옥박초산 중, 이 초나라 사람 화시가 초산에서 옥들을 주서 여기서 이 초산이 바로 이 공강 곤륜산을 말합니다. 봉이 헌지 여왕, 이 여왕에게 받들어 올렸다. 여왕 사옥인 상지, 여왕이 옥장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니 옥인왈 석야, 옥장인이 말하길 돌멩이입니다. 왕 이화 유광, 왕은 화시가 속였다고 하여 2월 기자족, 이에 그 왼발을 잘랐다. 급여 왕훈, 여왕이 죽게 되고 무왕이 즉위하자 화우봉 기박이 헌지 무왕, 화시는 또 그 옥돌을 무왕에게 바쳤는데 무왕 사옥인 상지, 무왕이 옥장인에게 그것을 보게 하니 우월석야, 또 말하길 돌멩이입니다. 왕, 우, 이화, 유광, 왕은 또 화시가 속였다고 하여 2월 기우족, 이에 그 오른발을 잘랐다. 무왕, 흉, 문왕, 즉위, 무왕이 죽고 문황이 즉위하자 환의 포기, 박이, 고고, 초산, 지하, 화시는 이에 옥돌을 안고 초산 아래에서 통곡하였다.
3일 삼야 읍진이 계지 이혈 3일 낮과 3일 밤 눈물이 마르니 피가 이어 흘렀다. 왕 문지 4인 뭉기고 왕이 그것을 듣고 사람을 시켜 그 까닭을 묻기를 왈 천하지 월자 다이 세상에 발이 잘린 자가 많은데 자 해곡지 비야 그대는 어찌 슬피 우는가. 화왈 오비 비올랴 화시가 말하길 소인이 잘린 것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비 부복이 제지 이석 소인의 보옥을 돌이라 평하는 것이 슬프고 정사의 명지 이광 고든 선비를 사기꾼이라 칭하는 차 오소이 비야 이것이 제가 슬퍼하는 바입니다. 왕내 사옥인 리기박이 덕보온 왕은 이에 옥장인을 시켜 그 옥들을 따듬게 하여 보옥을 얻게 되었으니 수명왈 화시지벽 마침내 화시지벽이라 명하였다. 이 화시지벽은 나중에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의 명으로 진나라 옥새로 다시 재가공되고 역대 황제들이 대물림하게 됩니다. 그 인장에는 진나라 재상 이사가 선 수명우천 기수영창 즉 하늘로부터 이 명을 받아 목숨이 다하도록 오래도록 흥하리라 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이 옥새는 역대 왕조에서 다른 왕조로 계속 전해졌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전하는 이 옥새라는 의미로 전국새라는 명칭을 얻었으며 중국 역사에서 천하의 패권을 상징하는 귀물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